자, 저 또 들어왔어요. 오늘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금 정책론까지 이번 주에 나갔으니까 정책론까지 쭉 암기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의 이해,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인데, 자,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정책에 딱 들어가면 시작이 이렇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우리는 정책이라 하는데, 정부는 어떤 이유로 시장에 개입합니까? 그럼 첫 번째,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정책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의 수단을 크게 직접 개입하는 것이냐, 간접 개입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우리는 직접 개입을 암기하는 게 유리하다겠어요.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트 메뉴. 항상 몇 글자? 6글자를 맞춰줘야죠.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임대료,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그 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 여기에 딱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는 대표적인 시장을 실패시키는 요인인데, 외부 효과는 크게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항상 세트 메뉴 3단계죠. 자, 외부 불경제면 공해. 공장은 공해라는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요. 시장 실패.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실패되면 유형이 나오죠. 과대냐, 과소냐. 외부 불경제는 5글자니까 과대. 외부 경제나 공공재는 한 글자, 두 글자가 빠졌으니까 과소.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사회에 안 좋은 것이니까 규제. 자, 외부 경제는 꽃집이죠, 꽃집.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죠. 시장 실패. 그리고 과소한 자원 배분, 그 다음에 사회 이익을 주니까 장려죠. 보조나 지원 등의 장려. 그 다음에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배제성은 대가의 문제예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비배제성은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따라서 무임승차자들이 만들어지고, 무임승차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 자, 요 정도가 이게 눈에 보인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요. 강의 노트로는 44페이지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요. 정책 이해. 자, 첫 번째. 자,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학자들은 경제적 이유냐, 정치적 이유냐 이렇게 나누지만 이건 크게 중요치 않다 했어요. 그냥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시장 실패의 수정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특정 사회적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이 중에 시장 실패가 중요하죠. 시장 실패.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는 뭐랑 구별해야 된다. 시장이 절단나는 게 시장 실패고, 정부가 뭔가 실패한 게 정부 실패죠. 이게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절단나는 거.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실패.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자고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절단났기 때문인데, 시장 실패가 뭔가요? 그러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론에서 시장의 역할이 있죠. 기능.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실패는요, 중요한 어떤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 간만에 수요와 공급 모형을 딱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하죠. 바로 여기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 보이나요? 보이네요. 이 균형점에서 거래를 읽었더니 한 200개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균형에서 만들어진 이 거래량은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200개를 거래하고자 한다는 거야. 근데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이 지금 200개를 거래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200개야. 한 10개만 갖고 가라. 이렇게 10개를 배분해주면 이게 시장 실패인 거야, 이게. 지금 200개를 달라고 했는데 10개밖에 안 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200개를 달라고 했는데 시장이 야, 무슨 200개니? 한 10,000개 갖고 가. 10,000개. 이렇게 말해도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자원을 분배해 주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요, 반드시 두 가지 문구가 나와요. 시장 실패가 나오면.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지금 200개를 원하는데 10개만 배분해 주면 이게 과소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상태고, 200개를 원하는데 10,000개를 주면 이게 과대한 자원 배분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를 기억해 놔야 돼요.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할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배분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여기 외부효과 공공재 중에 외부 불경재는 5글자 빡빡하니까 과대고, 나머지 것들은 과소한 자원 배분이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딱 암기 꽂으죠. 외부 불경재 과대, 외부 경제나 공공재는 한 글자 두 글자 빠졌으니까 과소. 그 다음에 시장이 실패되는 이유로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 공공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냥 암기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정 경제, 시장이 절단 날 것 같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이 절단 날 것 같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가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쟁 등은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 같아요. 그 다음에 요놈이죠, 이제.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 개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제가 꼬맹이 숙제를 들었죠. 자, 내일이 개강인데 애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하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모가 애들에게 숙제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가 숙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숙제 가지고 와봐 해서 부모가 직접 숙제를 해줍니다. 이게 직접 개입 방식이에요. 그런데 간접 개입 방식은 얘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하는 책이에요. 유인하는 책. 그래서 이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책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얘한테 야, 얘야, 1시간 이내에 숙제를 하게 되면 말이야, 내가 장난감을 사줄게. 이런 유인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채찍도 있어요. 1시간 이내에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TV 2시간 동안 이틀 동안 TV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채찍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인책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책이 간접이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게 직접 개입 방식이야. 자, 그럼 암기 코드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자, 이게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기출 지문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직접 개입 방식은 시장이 결정할 가격, 시장이 결정할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걸 말하고, 여기 직접이야. 그럼 간접 개입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수단들, 이런 걸 우리는 유인책이라 그래요. 유인책.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책. 자,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암기해야죠. 자, 암기합니다. 직접 개입 방식은 항상 3단계 6글자를 암기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임대료,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 그 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줘야죠. 꼭 기억해줘. 그리고 유인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 유인책이죠. 그런데 이 간접 개입 방식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이해가 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요 사례를 들었죠. 수업 중에. 이 대부 비율이라는 LTV가 나오던 DTI가 나오던 상관없어요. 이 대부 비율과 LTV와 DTI가 왜 간접 개입 방식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정부는요. 주택 구입을 하는 주택 구입자의 행동을 유인 또는 주택 구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LTV나 DTI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주택의 구입자들이 주택을 좀 많이 소비를 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어떻게 유인해야 돼요? LTV나 DTI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액이 늘어나죠. LTV와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LTV나 DTI가 올랐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구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인하려면 LTV와 DTI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하죠. 그 다음에 주택의 구입을 좀 줄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LTV와 DTI를 낮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LTV와 DTI는 대표적으로 주택시장의 주택 구입자들의 행동을 유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간접 개입 방식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뭘로 정리합니까? 자, 요 기출 지문으로 보고 정리를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요 시장 실패 때문이에요. 시장 실패. 그리고 이 시장 실패 말고도 다양한 특정 목표를 위해서 개입하기도 하죠. 그게 4번이죠.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라는 특정한 목표, 그 다음에 주거복지 특정한 목표, 소득 재분배 등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가 뭡니까? 이게 5번이죠.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걸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실패. 예.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크게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데 직접은 정부가 시장이 결정할 가격 수량을 직접 결정하거나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 세트 메뉴가 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 분양가 규제예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구입해 놓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처럼.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소비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 그 다음에 각종 공영개발은 정부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각종 공적개발. 그래서 암기 코드가 임대료 분양가 규제 6글자, 토지은행제도 6글자, 각종 공적개발 6글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책들이에요. 대표적인 유인책이 조세, 부담금, 각종 보조, 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기출 지문이죠. 여기서 자, 요놈이죠. 요놈이 간접 개입 방식인데 왜 대부 비율이 간접 개입 방식입니까?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을 찾으라겠어요? 자, 그러면 공공토지 비축, 이게 토지은행제도. 그 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이죠.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하나가 더 토지 수용. 정부가 토지를 직접 취득하니까 직접 개입 방식. 그러니까 대부 비율 빼고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 대부 비율 빼고 나머지가 이게 직접 개입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항상 요 놈을 물어보고 싶어요. 대부 비율이 왜 간접 개입 수단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대부 비율은 주택 구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책이죠. 유인책. 그래서 LTV는 항상
간접 개입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 공공재. 자, 첫 번째,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시험에 왜 나옵니까? 그러면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는 요인이죠. 그런데 자, 외부 효과의 정의를 보면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일단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외부 효과죠. 그런데 영향을 줄 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때도 있고 손해라는 영향을 줄 때가 있죠. 만약에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준다면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니까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준다면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일이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외부 효과의 정의를 보면 꼭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장의 원리는 give and take의 원리라고 그랬죠. 뭔가 대가를 줘야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물건을 가져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건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다는 걸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자, 외부 불경제를 봐요. 시장의 가격 기구가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외부 불경제는 항상 우리가 공해로 출제하죠. 정부가 공해. 그리고 외부 경제는 제가 만든 꽃의 진열, 꽃집으로 설명을 하고, 그럼 보자고요. 자, 공해는요, 공장이죠, 공장.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공장. 공장은 우리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죠. 공해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은 걸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졌다. 시장의 가격 기구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이 절단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자, 꽃집 사장님이죠. 그래서 꽃집이죠. 꽃집 사장님은 의도하지 않게 꽃의 진열로 행인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죠. 이걸 우리는 시장의 가격 기구를 거치지 않았다.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졌다. 시장이 실패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는 항상 세트 메뉴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공해가 나와요. 그럼 암기 코드는, 자, 공장은 공해라는 걸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장 실패. 그리고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공장은 돈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과대 생산. 그리고 외부 불경제, 이 공해는 사회에 안 좋은 것이니까 정부는 항상 벌금이나 부담금 등의 규제를 합니다. 세 가지 세트 메뉴. 자, 외부 경제. 자, 꽃집은요,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익을 주죠. 그러니까 이익을 주죠. 근데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그리고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꽃을 진열할 수가 없어요. 과소 생산. 그리고 이 꽃집의 이익은 사회에서 바람직한 거니까 정부는 지원이나 보조 등을 통해 장려를 합니다. 딱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자, 시장 실패 유형. 외부 불경제는 다섯 글자니까 과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안 좋은 거니까 규제. 외부 경제는 한 글자 빠졌으니까 과소. 그리고 외부 경제는 사회 이익을 주니까 지원, 보조 등 장려. 이렇게 따로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공재와 시장 실패. 자,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경제학에서는 항상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비경합성 대신에 일반 재화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재화의 경합성이라는 건 항상 모든 재화는 제가 통닭을 들었죠. 아버지가 통닭을 한 마리 사갖고 왔는데 누군가가 내 동생이 닭다리를 먼저 먹으면 나는 닭다리를 먹을 수 없죠. 그래서 통닭을 사갖고 오면 통닭을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 항상 경쟁을 해요. 일반 재화는 항상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공공재는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성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배제성은 항상 대가의 문제예요. 대가에. 자, 그 어떤 사람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비에서 배제돼요. 소비에서 배제돼. 이걸 우리는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되죠. 그런데 우리 공공재는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하는죠.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무임승차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임승차를 보는 순간 바로 시장 실패가 떠올라야 돼요. 승차를 하면서 돈을 안 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네, 시장 실패. 그리고 무임으로 승차를 하니까 자 돈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재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과소생산. 그리고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초벌구이.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암기해 보자고요. 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가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즉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통하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항상 뭘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공해. 그러면 공해라는 외부 불경제는 자, 공해라는 외부 불경제를 해석해 보면 공장은 제3자에게 공해라는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까 공장은 돈이 남아 돌아요. 따라서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과대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해라는 손해는 사회에 안 좋은 거니까 정부는 세금을 공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트메뉴예요. 세트메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요놈이에요. 4번. 자, 이런 지문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뭔지 모르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부의 규제. 그러면 외부 불경제는 우리가 공해라고 해석하고 공해에 대한 정부의 규제니까 공해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벌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때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경제학에서 가격을 물어보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뭔가 앞에 사건을 주면서 뭔가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소비라면 소비가 느냐 주냐를 결정해주고 공급이라면 공급이 느냐 주냐 이것만 딱 결정해주면 돼요. 소비가 느냐 주냐 공급이 느냐 주냐. 근데 4번은 시장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공장이 바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자. 이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자,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장에게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부과해요. 벌금을.
그러면 공장의 행동이 바뀔 건데 우리는 뭘 추정해 줘야 돼요? 공장은 공급자니까 공장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면 공장의 공급이 느냐 주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죠. 이것만. 그러면 당연히 벌금을 때려 맞았으니까 공장은 공급이 주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딱 공급의 감소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네 가지 규칙으로 알아서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공급이 감소했습니다만 딱 결정하면 네 가지 규칙으로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오르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뭔가 경제학적인 상황이 나와요. 경제학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공급이라면 공급의 증가 감소를 따져주고 소비라면 소비의 증가 감소만 그냥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생산 과정이잖아요. 생산. 그리고 공장에 벌금을 부과했을 테니까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느냐 주냐만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외부 불경제 공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벌금은 공장에게 공급을 줄이게 하죠. 노 땡큐니까. 벌금이 오면 노 땡큐 공급 감소.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5번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not으로 시작하는 님비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외부 경제는 제발 후딱 갖고 와요. please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이거 설명하느라고 논점 잊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흐름을 찾아보자고요. 자, 공장은요, 공해라는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시장 실패.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돈이 남아서 과대한 생산. 그리고 얘는 안 좋은 것이니까 정부는 규제를 합니다. 자, 외부 경제는 꽃집. 자,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죠. 그래서 시장 실패.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돈이 많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과소하게 꽃을 진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회에 유리한 거니까 항상 정부는 보조금이나 지원을 통한 장려를 하는 것이죠. 딱 세트면요. 그 다음에 자, 공공재 중에 여기서는 제가 천인공노할 오타를 냈다고 했어요. 예. 우리 강의 노트는 전부 다 옳은 지문인데 지금 제가 옳은 지문을 바꿔놓지 않은 게 있어요. 요 놈이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게 소비의 비배제성이냐 비경합성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할 이유가 있다 없다? 경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예요. 비배제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을 뜻하는 거예요. 비경합성. 천인공노할 오타를 제가 냈죠. 자, 그러면 수정해 놓고 자, 들어가자고요. 공공재는 항상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고 그 다음에 항상 소비의 비배제성이 문제예요. 소비의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니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들은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고 즉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무임승차자라고 하고 그리고 무임승차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죠. 그리고 무임으로 타니까 공공재가 많이 생산되거나 공급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정책들 한꺼번에 묶을 거예요. 얘는 단편 암기가 필요하니까.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